40년 가까이 은행에 몸담았던 박성호 가명씨는 매일 정장을 입고 아침 8시 전엔 출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에게도 후배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조직에 헌신했고 퇴직 전에는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 생기면 돌봐주면서 살겠지.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아내가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와의 대화도 없고 그냥 방 안에 갇힌 사람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 350만 원으로는 둘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40년을 성실히 살아온 대가가 혼자 남는 일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본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험대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나를 증명하던 직함이 사라지고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며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바뀌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보다 관계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사례 1. 남편이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64세 전업주부 김모 씨. 김 씨는 남편의 은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같이 아침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자주 짜증을 냈고 집안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40년을 밖에서 살다 들어와선 갑자기 집주인처럼 구는 당신이 참 낯설어요. 그녀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정적 피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은 거죠. 사례 2. 연금 350만 원으로는 둘이 못 살아 67세 남편, 퇴직 공무원 이모 씨. 이 씨 부부는 매달 3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실제론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용돈 주고 병원 다니고 경조사만 챙겨도 돈이 모자라요. 아내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9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아내는 격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 씨는 자존심이 상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돈 문제는 감정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사례 3. 내 인생은 은퇴하면서 끝난 줄 알았어요. 70세 은행 퇴직자 박성호 씨. 서두의 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처음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전화를 주는 사람도 불러주는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갔던 동네 도서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은퇴자 대상 금융교육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공고. 은행에서 40년을 일했으니 그건 자신 있는 분야였죠. 그는 매주 한 번씩 지역 주민들에게 연금, 보험, 노후 설계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다시 사회와 연결된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연결이 필요하다. 연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삶이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 중요한 것은 관계, 역할, 정체성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은퇴 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역할이 없으면 하루가 허무하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은퇴는 고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3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돈뿐만 아니라 관계와 삶의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일상 비전을 미리 나누세요. 은퇴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사회적 역할을 남기세요. 자원봉사든 동네 모임이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40년 일한 인생의 마무리가 혼자가 된 날이 아니라 다시 나를 찾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40년 은행 다녔는데 은퇴하자 아내가 떠났습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재무의 균열. 1. 은퇴는 부부 관계의 전환점이다. 은퇴와 배우자 갈등은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부부 생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황혼 이혼의 60% 이상이 은퇴 직후 5년 내 발생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이 겹치는 시간의 급증,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사소한 생활 습관이 충돌로 번집니다. 역할 변화에 대한 혼란. 남편은 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냐며 불만을 품습니다. 재정 불안, 전기 수입이 줄고 지출은 유지되면서 감정적 긴장감이 커집니다. 즉, 은퇴는 감정의 골이 드러나는 확대경입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매달 350만 원 충분할까? 현실은 다르다. 350만 원 연금이면 된다는 착각. 많은 은퇴자들이 매달 연금이 나오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항목월 평균 지출, 부부 기준비고, 식비 및 생필품 70만 원 최소 수준, 건강보험 의료 비용 10만 원 고정 지출하됨, 경조사 및 용돈 40만 원, 자녀 지인 관계 유지비 포함, 통신관리비 30만 원 고정 비용, 여가 교통비 30만 원, 삶의 질 영향, 합계 220만 250만 원 이상 기초 생활비 수준, 비상금, 여행비, 노후주택 보수비, 자녀 지원비 등을 감안하면 매달 300만 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정이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는 큰 변수. 2024년 기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 내외.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섬. 따라서 현재 350만 원의 체감 가치는 10년 후에는 약 2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은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의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정체성 상실과 우울감, 그 누구도 예외 없다. 정년 이후 6개월은 무기력 증후군의 고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우울증 진단율은 은퇴 직후 약 25%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님. 시간의 잉여, 구조 없는 하루가 공허함을 유발. 가족 내 역할 변화, 무능한 가장이라는 인식의 의기소침.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이를 정체성으로 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은 더 큽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은퇴 전부터 새로운 역할 찾기가 필요합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3가지 핵심 준비 전략. 1. 부부의 공동 은퇴 계획서 만들기. 서로 원하는 은퇴 후 생활을 적고 공유합니다. 얘 하루에 혼자만의 시간이 몇 시간 필요하냐?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까? 함께할 취미가 무엇이냐? 대화 없이 맞는 은퇴는 오해와 피로의 연속이 됩니다. 2. 지출 구조 정리 및 대체 소득 설계. 연금만 믿지 마십시오. 소득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얘 자산을 활용한 월세 수익, 작은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강의, 온라인 강좌 등. 지출은 고정비, 변동비, 유지비, 비상비로 구분해서 점검하세요. 3.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 연결 유지.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시니어 교육활동 등.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입니다. 특히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 멘토링, 강의는 매우 긍정적인 자아 효과를 유도합니다. 결론, 은퇴는 리셋이 아니라 재설계다. 40년간 일한 사람도 한순간의 관계와 존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은퇴는 제2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만큼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공감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은퇴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마음-돈 관계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아내의 이별 통보 대신 함께 웃는 은퇴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